눈으로 보기에 구별 못할 두 작품이 있는데 가치의 차이는 없는 것일까? 가치 면에서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예술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더 이상하죠. 4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전시를 해놨는데 가격에 맞춰서 팔린 적이 있었어요. 뒤에 가서 의심이 되는 게 이게 그 4살짜리가 그린 것이 아니라 집안의 그 엄마나 아빠가 도와줘서 그린 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게 밝혀졌죠. 되게 억울했어요. 그랬더니 당당하게 그 카페 주인인 아빠 친구와 당신이 보기 좋아서 샀는데 4살짜리가 그랬으면 무슨 상관이고 걔 아빠가 그랬으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. 어떤 미적인 부분, 외관의 스타일이나 이것만 봤을 때에 우리한테 주는 것이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전부 다냐?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술의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. My kid could paint that이거든요.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애도 하겠다예요. 현대 회화 앞에서, 특히 추상화 회화 앞에서 가장 많이 한 평가적인 진술이 그겁니다. 저건 나도 하겠다. 그죠? 근데 그 나도 하겠다가 나오는 과정까지의 이론과 배경과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 작품의 가치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. 저희는 특별한 어떤 현상이 주는 수수께끼 같은 것을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을 주업으로 하지 어느 부분이 달라서 진품이 아닌 것 같다. 이런 걸 찾아내는 일은 저희 일이 아니죠. 요즘은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위작을 제작을 하죠. 그러니까 공인된 위작인 거죠.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 구별 못할 두 작품이 있는데 가치의 차이는 없는 것일까?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작품의 가치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주느냐,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눈이 이 작품과 이 작품을 구별을 못하는데 감동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? 진품이 위작보다는 가치가 높아야 될 텐데 그게 도대체 뭐지? 를 우리가 착각한 것일까? 이렇게 되면 이제 미학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. 페르메이르 사건은 아주 이제 전형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이어서 그 사건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되는 이유는 지금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면요 어떤 사람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데 밖에서 논의되는 것이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공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. 예술계에서는 암암리에 다 저건 가짜야 라고 하고 있지만 소장한 사람은 지금 몇십억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시대의 사기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반 위거런이라는 사람이 페르메이르의 작품을 위조한 엠마 오집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을 일종의 패스티시 형식으로 만든 것이죠. 근데 그 사실 자체는 미술사적인 관심인 것이고요. 만약에 작품의 외관이 진품과 똑같다면 가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? 혹은 도덕적인 이유 말고는 예술적으로는 위작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기가 어려운 것일까?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철학적으로 살펴보기도 하죠. 네. 노골적으로 노출이 많은 성행위 같은 것이 가감없이 잘 그려진 거 이런 거 정도를 포르노그래피라고 한다면 그게 예술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더 이상하죠. 얼마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술의 목적 그것이 뭐가 됐건 표현이 됐건 재현이 됐건 상징이 됐건 어디에 대한 비판이 됐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노골적인 성묘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마치 뒤시앙의 변기가 전시장에 와서 예술작품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역시 또 포르노그래피가 예술이 될 수 있어요. 전형적인 포르노그래피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. 다시 말하면 반가치적, 아주 성적인 흥분에만 집착하고 예술적인 가치라고 할 거는 전혀 없는 선정적인 부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대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.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그 외설이나 음란에 대한 그 법규에 보면 왜 마지막에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 이렇게 찍혀 있어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 것 같다. 왜냐? 지금 현재 우리는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. 지금 우연히 아주 말초적이고 우연히 아주 선정적이고 우연히 아주 표피적인 것으로만 다뤄졌을 뿐이지 성과 욕망과 이런 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다루면서 예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미래에 열려 있다. 질문이 이해되는 방식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하는 일은
명료하게 답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어떤 배경하에서 할 수 있고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고려하거나 따져봐야 될 게 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일이죠. 파인아트가 기본적으로 5개예요. 회화, 조각, 건축, 음악, 문학. 그것과 소위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갈라진다 하는 것이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생각이고 그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서로 구분된다. 처음에는 아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에서 갈라지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. 그럼 이제 지금 100년이 더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 구별은 없는 거예요. 근데 따지고 보면 고급 예술이라고 하는 거 안에도 쓰레기가 있고 걸작이 있고 지금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소나타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. 모르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 많이 있죠. 이쪽에서 고급을 추구했던 것이 가치면에서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이지 제도상으로 구별이 된 것들을 관습이나 제도를 다시 허물거나 거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다.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대중예술이 그걸로 가고 있어요. 대중예술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가치, 굉장히 선정적이고 상업적이고 사람들의 그 말초적인 관심을 자극했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것들도 여전히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.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구분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